네, 안녕하세요. 꼬리아 발바닥입니다. 최근에 반려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이슈가 있습니다. JTBC 예능 프로그램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중 한 분인 김희철 씨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유기견은 상처가 많아 처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는데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의 김나영 활동가님을 모시고 이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언 내용 가운데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 계시나요? 그분이 유기견을 키운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네. 칭찬을 위해서 좀 전문가들이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유기견을 절대 안 한다라는 좀 잘못된 근거를 제시를 하셨어요. 또 뭐 유기견이라고 해도 또 하나의 속성이랑 성격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좀 다른 성격이랑 경험을 가진 좀 개별적인 존재인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 발언에서는 유기견을 이제 상처를 받아서 사람에게 적응하기 어려운 동물로만 좀 보고 있고, 그걸 이제 잘못된 일반화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칭찬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이게 잘못된 낙인을 새기는 것과도 비슷해서 이게 좀 문제시대가 됐던 것 같아요. 카라도 지금 많은 유기견을 구조하시잖아요. 근데 유기견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할 때 한 번 버려져서 진짜 좀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활동가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유기견 대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다 좀 상처를 입은 경우인지, 그리고 또 반려인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하지 않는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게 동물마다 사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유기동물들도 구조를 해오고 아니면 네. 애니멀 후딩 같은 피약대 동물들도 데리고 오고 뭐 물리적인 네. 폭행을 당하는 애들도 이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네. 정말 사람한테 두들겨 맞아도 그냥 사람만 보면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는 개들도 있고 이게 이제 어떤 학대 사건을 목격했던 것만으로도 좀 위축된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동물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사람을 그래도 좋아해, 그래서 사람 무서워해 이런 게 아니라 개체들마다 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이제 유기견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아는 전문가들은 오히려 유기견 입양을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음. 유기견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음. 반려동물로서 문제가 없는 동물들이라서 그런 거고 이제 보통은 유기견 아니면 펫숍 이렇게 좀 이문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런 펫숍으로 오는 어린 동물들은 주로 열악한 번식장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화가 끝나기도 전에 범이랑 떨어져서 그냥 생후 4, 50일 정도의 이제 경매장을 거쳐서 펫숍으로 와서 이제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되는 건데 이제 전문가들은 유기견을 입양을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뭔가 펫숍 동물들이 뭔가 하급품이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이런 좀 불행한 상황을 좀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유기견 입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경험이 없고 내가 동물이랑 네.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제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떤 동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나도 처음이고 얘도 이제 사람이랑 사는 게 처음이면은 이제 보호자가 잘못된 환경을 제공을 해서 얘한테 행동 문제가 더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처음 입양을 하시는 분께는 이제 어린 동물을 이제 입양을 음. 하셔라 막 이런 것보다는 음. 어디서 좀 유기동물 인보 같은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를 보호함으로써 걔네한테도 어떤 삶의 기회를 주고 이제 나도 내가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할 수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번 사례 말고 그동안에도 이 미디어가 유기동물 또는 이 반려동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조금 사례 그리고 또 어떤 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품종 교환에는 유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닥스훈트랑 샤페이가 유행을 했었고 음. 2010년에는 웰시코기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음. 최근에는 장무치와와랑 보더콜리가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얘네 모두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품종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품종견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이런 방송에서 인기를 끌었던 품종들을 1, 2년 뒤에 보호소에서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음. 방송으로 인기 끌고 있는 당시에는 번식장에서 없어서 못 파는 정도, 부르는 게 값일 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랑 유기견의 발생이랑
번식장 시장 가격 이런 것들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봐도 이제 무관한 거죠. 미디어에서 그 동물 이슈를 그 다루는 문제가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좀 이거를 재발 방지를 하려면은 어떤 점이 좀 요구된다고 보시는지. 진짜 이제 정말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반려동물 1,000만 인구다 했는데 지금 1,500만 인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만큼 정말 관심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이제 동물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좀 해당이 되는 말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실 콘텐츠를 생산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촬영이 되어야 되지 이 동물을 그냥 뭐 연출되는 소품이나 뭐 어떤 CCTV나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소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